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7일 수요일, 어제는 현충일이라 쉬었고요. 현충일에는 우리가 보통 조기를 달잖아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분들에 대한 그 넋을 또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지킬 위부터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킬 위. 뭐 방위 할 때도 쓰고, 나라를 이제 지키는 뭐 민간인들이 지킨다 그러면 민방위, 아니면 뭘 호위하다, 아니면 위성을 발사한다, 또 아니면 위생이라는 말 아주 코로나 이후로 많이 강조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단일행이 이제 부수가 되는데, 단일행은 여러 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네거리의 모양을 본뜬 글자다. 아니면 걷는 거, 오른발 왼발 걷는 걸 이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거는 다른 가죽위, 가죽위자예요. 이거는 다룸 가죽위. 그러니까 가죽위 할 때 여기에서는 음을 빌려준 역할도 한 거고, 뭐냐면 이 글자의 이제 자원을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 이 사방이,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경계하며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혹시 적이 이쪽으로 올지,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올지, 남쪽에서 올지, 서쪽에서 동쪽에서 어느 쪽에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방이 여기저기서 딱 이제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다룬 가죽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죽이는 소리를 빌려준 역할을 한 거예요. 형성문자예요. 또 달리 해석을 하면, 회의문자로 해석을 하자면 뭐냐면, 내가 지키려면은 내 옷도 좀 더 이런 그냥 제가 지금 입은 이런 옷보다는 가죽 이런 게 더 질기고 단단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화살을 쐈는데 이런 옷 입은 거하고 또 가죽을 입은 거에서는, 저는 치명상을 입어도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은 그래도 덜 치명상일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또 상응하는 이게 군복 이런 종류, 이런 거를 좀 더 튼튼하고, 우리가 만약에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소방관들도 보면은 옷이 이게 내열성이 강하고 내구성이 강한 이런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불에 옮겨 붙지도 않을 거고, 이런 옷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자기 몸을 더 보호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형성 문자로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회의 문자로 해석을 해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사방이, 이 주위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현충일날 같은 경우에도 적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인민군 뭐 이렇게 우리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너도나도 다, 쉽게 말하면 학도병까지 나가서 전쟁에 이제 참여를 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글자는 결의족이에요. 이제 결의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옛날부터 그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결의는 특히나 이거는 한글이 틀려서 많이 틀려요. 여이가 아니라 어이. 여기 여이가 아니라 어이라는 거. 절대로 이거 많이 틀리는 글자인데, 우리가 한글에서도 어이라는 거, 여이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그 책에, 이렇게 한자 책에 보면 이렇게 생긴 이런 모양, 지금 결의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의 글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돌선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기기라든지, 또 뭐 배풀시라든지, 이렇게 생긴 글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글자는, 이거는 요렇게 원래대로 쓰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는 깃발 언자예요. 깃발 언. 그러면은 우리가 만국기를 보게 되면 그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태극기, 뭐 미국은 성조기, 또 뭐 일본은 일장기, 중국은 오성홍기, 이런 식으로 그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결의를 상징하는 깃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깃발의 의미는 뭐냐면, 옛날 전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신라고 백제예요. 그러면 신라가 백제를 공격을 해서 이제 이 땅이 신라 땅이 됐어요. 그러면 대개 보면 옛날에 전쟁 이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면 그 깃발 들고 간 사람이 많아요. 앞에 나가서 깃발 들고 다니면 그 뒤에 병사들이 막 쫓아가고 이래요. 뭐 어떤 거를 봐도 그런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 땅이 이제 백제가 여기 이제 신라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신라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신라 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기가 그 나라의 깃발이 여기 꽂히면은 다 근데 그 나라 이제 땅이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중간에 있는 거는 뭐냐면 화살시예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생긴 화살이에요. 그럼 여기서 화살, 이 글자는 딱 두 가지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의적 할 때 어이지 여의가 아니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 속에 화살시를 써야지 잘못 쓰고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이를실이 돼버려요. 이를실, 뭐 실망하다, 뭐 실명을 하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여기 꼭지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꼭지가 안 올라갔으니까 이건 당연히 화살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은 여기서 그냥 단순히 화살로 생각하지 말고 무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기로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화살도 무기가 될 수 있고 칼도 그렇고 뭐 많은 무기가 지금처럼 무슨 뭐 핵무기니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무기로 대표적으로 지금 화살이 나온 건데, 내 결의, 내 민족,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적에게 침략을 당해도 내가 싸워서 나가서 이기려면은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화살시가 나왔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결의족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족보, 뭐 가족, 민족, 뭐 친족 아주 많이 나오죠. 이거는 결의족은. 그래서 이 결의족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시를 이를실로 쓰지 말고 결의를 여의로 쓰지 말고 어의로 쓰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치읓으로 들어가서 충성충. 자, 이 충성충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보면 이렇게 생긴 거는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근심환. 입구가 하나이냐 두 개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그죠? 이거는 가운데 중하고 마음심이 이제 결합이 돼 갖고, 자, 마음속, 마음 가운데에 우러나오는 정말 진정성이 나타내는 성심 아니면 충성을 이제 뜻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나라 내 결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뭐 독립운동을 한다. 뭐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다. 그러면은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동맹까지 하고 손가락까지 잘 나가면서, 그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났기 때문에, 충성심이 났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처럼 내 마음 속에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진정성, 한마디로 성심 아니면은 충성, 이걸 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말 그대로 충성, 충실하다, 충직하다, 충고한다, 아니면 어제같이 현충일 할 때도 충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거예요. 그 희생하신 분들이. 물론 희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는데 살아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충성스러운, 나라에 충성을 다하신 분이고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할 때, 충신할 때도 쓰고 아주 흔하게 많이 쓰는 글자죠. 대신 근심환이랑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세자는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6월 8일날 또 새로운 글자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